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명을 지으실 때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라는 SEO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뭐 팔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분홍 선풍기 이렇게 팔면 팔릴까요? 안 팔려요. 왜냐면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찾게 되고 그 검색어가 바로 키워드거든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이 상품이 걸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명에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아예 뜰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위 노출은커녕.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구글의 트렌드와 같은 검색어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광고주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페이지 아래에 키워드 도구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서 판매하려는 아이템을 조회를 해봅니다. 조회를 다 하셨다면 다운로드로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연관 키워드에선 내 쇼핑몰과 관련 없는 행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고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고 고객을 세분화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를 한번 거쳐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이버를 좀 열어볼게요. 여기 검색하는 이 검색창에다가는 네이버 광고라고 적으세요, 일단. 그러면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면 아마도 그 네이버 광고에 가입하는 창이 뜰 거예요. 거기를 일단 가입을 할 건데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개인 광고주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설명하다 보니 모든 아이디가 가입돼 있어서 일단은 지금 제가 가입 절차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가입하시는 절차를 제가 확인하고 돌아다닐게요. 자,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뜰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입했던 제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인데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해서 가입하시고 나서는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 부분에는 그 광고를 내가 만약에 정말로 돌렸다면 그 광고의 평균 광고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는 실제로 비즈머니에 돈을 충전해 놓고 광고를 하시게 되는 거다 보니 지금은 돈이 없죠? 네, 당연히 내가 광고를 한다 그래도 안 올라가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지금은 광고를 할 거를 배울 게 아니라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얼마나 되고 유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최대 5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좀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타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를 적고 조회를 해보면 이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쫙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타로 상담, 타로 배우기, 타로 심리 상담사, 타로 자격증 등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전화 타로, 카톡 타로 이런 것도 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을 5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얘네랑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이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연관 키워드에 제가 전화 타로라고 적은 걸 보니까 월간 검색 수로 보면은 PC에서 450건, 모바일에서 6,840건이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에 찾아지는 게 7,000건 좀 넘게 찾아지는 것 같고요. 월 평균 클릭 수라고 했을 때는 최근 한 달간 해당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 수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전화 타로라고 적어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한 개수가 책정이 된 게 월간 검색수.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월평균 클릭수는 여기 보면 파워링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파워링크를 눌러서 들어간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블로그를 눌렀다, 뭐 이런 쇼핑을 눌렀다랑은 상관없이 요 지금 네이버에서 광고한 파워링크를 눌러서 들어간 수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해 관심이 가니까 이 부분을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평균 클릭수도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검색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눌렀느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PC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9.7, 모바일은 맞네요. 그죠? 모바일에서 전화 타로를 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422.4 요 정도가 나오고 실제 월 평균 클릭률은 얘가 이제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한 달 동안에 한 2.28%가 PC에서 클릭해서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6.66%가 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네이버에 들어와서 전화 타로를 친 사람이 파워링크를 눌러서 들어간 수 그걸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것만 사람들이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에서도 볼 테고 타로 상담이나 뷰 이런 데도 눌러서 보시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있는 요 퍼센티지가 1%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화 타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월평균 클릭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톡 타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월간 검색 수로 따지면 일단 전화 타로보단 작네요. 2970에 44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400건? 그죠? 3,300건? 400건? 그 정도 찾은 것 같고 월 평균 클릭 수로는 PC에서는 2.4 그리고 모바일은 훨씬 많아요. 51.2 그래서 월 평균 클릭률을 따져보니까 이것도 1.77이면 꽤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전화 타로, 카톡 타로, 타로 상담, 그리고 전화 타로 상담 그리고 타로 카드는 조금 적긴 하지만 가져가려면 괜찮긴 해요. 일단은 타로 카드는 좀 대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검색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광고 뜬 거를 눌러본 거는 적대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걸 쳤다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로 다시 또 찾는 그런 세부 키워드를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대키워드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유입은 여기로 먼저 들어왔겠지만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기는 잘 안 한 거로 책정을 해보면 되겠죠. 타로점도 나쁘지 않네요. 1.47이면 그쵸? 그래서 여기서 1%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승산은 있는데 이 중에서 생각하실 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혹시 이렇게 적힌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10건 미만의 게시물이에요. 그러니까 10건 미만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한 경우는 이렇게 10꺽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워낙에 좀 적게 찾은 거죠. 우리 되게 재밌는 게 전화 타로는 이렇게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타로 전화는요. 그냥 앞뒤에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까 어디 갔니? 순서만 바뀌었는데요? 네, 그쵸. 타로 전화 이렇게 글씨 순서만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검색 수는 훨씬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대박이다. 네, 좀 재밌죠? 네네. 자, 인터넷 사주도 꽤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괜찮다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여기 추가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입력이 돼요. 뭐 타로 카드는 안 가져올 거고 타로점, 무료 타로점 이거로 일단 유입을 해서 끌어가지고 유료로 창출을 할 수는 있을 테니까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무료 타로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화를 하면 1회성은 무료로 가지고 그니까. 그 이후로부터 더 네. 관심 있으는데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유입을 시키는 용도라고 봐야죠. 네네. 무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전화를 하게 될 텐데 네. 그걸로 이제 유료로 끌어와야 돼요. 네. 어쨌든 뭐 그럴 계획이라면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온라인 타로 또 타로 전화 상담 이것도 괜찮죠. 일단은 여기 유입률은 좀 적지만 일단 요걸로 검색한 사람들이 일단 눌러서 전환율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만은 할 것 같아요. 뭐 타로 전보기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디 보자. 무료 타로 이것도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타로 사이트를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가져와도 괜찮겠다면 가져오세요. 어차피 네. 뭐 사이트가 없으나 있으나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실제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블로그로도 이용하실 거고, 네. 그럼 얘도 가져올 만은 한 거죠. 타로 보기 좀 애매하지만 뭐 일단은 뭐 안 가져오나 가져오나 네. 상관없을 것 같고, 인터넷 타로 좀 애매하긴 한데 얘도 일단 가져와 볼게요. 뭐 타로 잘 보는 것 이것도 보면은 일단 유입은 모바일에서 유입이 좀 잘 가져와졌으니까 이것도 가져올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타로 잘 보는 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잖아요. 네. 무슨 전화 타로 상담, 타로점, 무료 타로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했고요. 실제 검색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타로 잘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서울 타로 잘 보는 곳은요. PC로는 10건 미만으로 검색했고 모바일로 50건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왔죠. 네. 그나마 PC에서 10건 미만으로 검색했던 게 그래도 유입률은 좀 있긴 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모집단을 갖지는 않네요. 그죠? 운세는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전환율이 굉장히 적어요. 네.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좋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략적인 키워드들을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심리 상담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카톡 상담 이거는 너무 나랑 상관없는 키워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뽑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한 키워드로 나왔을 거고, 요거를 이제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쓴다든지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 다운로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다운로드인데요. 요거로 받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관 키워드를 엑셀로 받아 놓으면 혹시 엑셀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키워드 검색은 어디서 해요? 응? 키워드 검색이요? 네, 지금. 여기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를 누른 거예요. 네.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타로 잘 보는 곳이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적고 조회를 해보면 그 키워드랑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뽑아서 이런 키워드들이 유입률이 높네 라고 하면은 거기다 이제 키워드를 여기다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랑 조금 더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들을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2번, 3번 정도 거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을 키워드를 조금 추려서 메모장에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뭐 엑셀로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편집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PPT나 아래 한글도 가능하죠? 당연하죠. 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막 골랐어요. 네네. 그냥 막 골랐어요 지금은. 네네. 예, 아까 고르는 거는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골랐으면은 이거 그냥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한글을 열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네네. 음. 아, 자체적으로. 예, 한글로 넣기 이건 안 되고 아, 예, 한글 열어가지고 그냥 붙여넣으면 되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죠? 돈가스 잘하는 거 지금 안 나오네요. 아, 돈가스 잘하는구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돈가스를? 네, 어쨌든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타로 잘 보는 곳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월간 검색 수는 100건, 그리고 모바일은 880건 나왔거든요. 여기서 월 평균 클릭을 보니까 2.89%가 모바일에서 클릭을 했다고는 해요. 아마 모바일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타로 잘 보는 곳이라는 연관 키워드를 클릭해서 보게 된다면 얘가 월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했는지 검색수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모바일에서 검색한 거, 요거는 이제 PC에서 검색한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높네요. 그죠? 그리고 나이대를 보니까 타로를 좀 많이 찾으셨던 분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리고 생각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50대들도 찾았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타로 잘 보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화 타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전화타로는요, 뭐 대중이 없겠죠. 트렌드를 딱 보았을 때는 일단은 좀 평이한 것 같아요. 좀 제일 적게 찾은 건 3월 달에 제일 적게 찾은 것 같고요. 8월 달에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 찾았네요. 그죠? 그리고 PC는 평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계절을 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1월 달, 2월 달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운세 보는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이때 8월에는 왜 높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명절이 껴있잖아요. 아, 네. 네, 운이 이제 추석에 뭐 많이 좀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9월 초가 저희가 명절이었으니까. 네. 네, 이제 이해됐네요. 신년에는 그렇다 쳐도 왜 8월에는 왜 많을까? 저도 그게 고민은 아니지만 갑자기 든 궁금증이었는데 네, 해결이 됐어요. 네, 어쨌든 똑같죠. 여성이 많고 30대가 제일 많네요. 아무래도 막 직업을 이직하거나 이런 시점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은 것 같고요. 전화타로 같은 경우는 3, 40대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한 20대 후반 요 정도가 많이 찾아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절차, 요런 데이터들을 뽑아볼 수 있는 곳이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곳이에요. 해서 한 번씩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검색하실 수 있는 곳들도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전화타로를 쳤을 때 뭐 찐단골, 사주천궁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각각 이 광고주가 자기가 이제 입찰가를 높여서 광고를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걸 누르게 된다면 보통 클릭당 단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광고주가 그 클릭했을 때의 단가를 물게 돼요. 그러면 광고를 제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이버 광고에 보면 비즈머니 있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금액을 충전해 놓고 나중에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기에 금액 충전된 것에서 아까 만약 얘가 3,000원에 올라갔으면 3,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얘가 3,000원이라면 얘 밑에는 뭐 예를 들어서 2,900원이라 2,95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만약에 광고에 생각을 해보실 거면 파워링크 광고가요. 1,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7등까지 이렇게 일단 보이고 8, 9, 10등까지가 보이죠. 근데 나머지가 안 보여요. 이거는 10등까지 이후에 이제 11등서부터는 어디 나오냐면 비즈 사이트라는 곳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고 아니면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더 보는 건데 사람들이 광고를 일부러 더보기를 눌러보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전화타로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PC에서는 이렇게 10등 안에 들도록 가급적이면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파워링크가 잠깐만요. 자, 요거는 제 핸드폰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아까 전화타로라고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검색어에다가 터치해서 전화타로라고 이렇게 적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는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나머지는 파워링크 더보기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러서 보시는 분은 없죠? 그러면 일단은 모바일에서는 5위 안쪽으로 들도록 하셔야 되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 외에는 여기 밑에 보면은 비즈 사이트라고 또 있어요. PC에서는 바로 밑에 비즈 사이트가 떴지만 여기는 안 떴나요 지금? 안 보이네요 비즈 사이트가. 그럼 여기서는 이 키워드에서는 지금 비즈 사이트가 앞에 안 떠서 보이네요. 그것도 일단은 체크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기왕 말하는 김에 좀 얘기하자면 네이버 쇼핑.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광고를 한 거예요. 이 두 개는 광고라고 붙어 있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광고를 한 거고요. 얘네는 피를 굴리지 않아야겠어요. 자, 얘네는 이제 보면은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눌러서 들어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구매랑 리뷰가 좀 많죠. 그리고 찜도 제법 있죠.
그럼 얘네들이 전화 타로라고 했을 때는 앞쪽에 이렇게 많이 뜨니까 요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일단 구매랑 리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믿고 산다기보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리는 것만 신경 쓴다기보다는 올려놓고 나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든. 그 상담하신 분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거나 아니면 찜을 눌렀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점을 더 봐준다든지 뭐 이런 뭐 이벤트를 좀 열어주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유입을 끌 때, 유입도 유입이지만 리뷰나 찜 같은 거를 늘릴 때 하나의 도움이 되기도 할 거예요. 네. 이게 전화타로라고 해서 보면은 PC에서는 네이버 쇼핑에 뜬 얘네들이 이제 광고한 거, 그죠? 근데 광고를 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요, 이게 이제 네이버 쇼핑에 광고 떠 있는 건데 광고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넘겨서 보면은 2번으로 가면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페이지당 3개씩 광고가 떠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3등까지는 1페이지에 뜬 건데 내가 광고를 했을 때 4등은 2페이지에 이렇게 뜨고요. 4, 5, 6등 2페이지, 그 다음에 7등은 3페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광고만 띄워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용은 없을 거고요. 일단 광고를 했을 때 앞쪽에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다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전화타로라는 키워드가 좀 비싼 키워드일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요거 대신에 내가 뭐 전화타로 상담을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덜 사람들이 경쟁이 좀 덜 할 거라서 아마도 키워드를 조금 상위에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타로 상담이라든지 전화타로 뭐 잘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은 좀 적게 하지만 그 검색으로 통해서 유입되어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광고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셨어요? 마무리. 네? 그 마무리? 지점에 궁금한 게요. 네. 그 파워링크를 누르면 이제 광고주가 이제 지불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고 나중에 그 제가 부담한 금액을 그더 이제 전화 상담 뭐 함으로써 그게 포인트 누적 하듯이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면 돼요. 뭐 거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눌러서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광고비가 나가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네이버 광고에서는 쿠폰을 주기도 해요. 다음번에 광고를 할 때 조금 더 그래도 할인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쿠폰 같은 거라 그거를 이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될 수는 있을 거고, 실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 일단 보여지는 거는 만약 사이트를 내가 광고했다면 사이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실제 상담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광고를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광고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포인트를 주기는 한다. 광고에 대한 포인트? 네. 그 정도. 누가 언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고. 네. 에이, 뭐가 있었네. 그러니까 언제 설명하는 중에 좀 보여가지고 잡으러 갔더니 도망가요. 가을목이 진짜 또 쉬는 시간에 좀 가져볼 건데 이번엔 네이버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요 검색창에다가 쇼핑 인사이트라고 적어보세요. 쇼핑 인사이트. 여기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보시면 쇼핑 인사이트의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스포츠 레저 쪽 분야에서는 캠핑 랜턴이나 무릎 보호대, 등산화, 핫팩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레저 쪽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패션 의류 쪽 원피스가 많네요. 원피스, 맨투맨, 여성 팬티, 뭐 잠옷, 남자 팬티 여기 팬티를 찾았대. 자 어쨌든 패션 잡화는 뭐 양말, 실내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검색어 트렌드라 해서 사람들이 검색어를 쳤을 때 어느 정도 찾아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난방 텐트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검색은 일단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을 기준해서 검색을 해보면 1년간의 대략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9월까지 좀 애매하다가 10월부터 확 올라가서 10월 24일 날에 정점을 찍었네요. 그러고 이렇게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검색에 대해서 언제가 내가 상품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이런 트렌드를 찾아보실 때 검색어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쇼핑 인사이트라는 공간에서는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 상품을 이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제가 난방 텐트를 찾아보면 얘가 지금 쇼핑에 보면은 그 카테고리가 어디 있냐면 생활건강의 생활용품, 생활잡화의 난방 텐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활건강에 아까 생활용품 그래서 생활잡화 여기에 난방 텐트.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개월은 뭐 1개월로 해서 일단 조회를 해보면 1개월간에 즉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추이를 보니까 점점 올라가네요. 그죠? 그리고 난방 텐트라고 적었을 때 인기 검색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기별, 연령별, 성별별 비중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고 여성, 남성 중에선 여성이 많이 찾아보고 있으며 연령으로 따졌을 때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찾았네요. 그럼 여기서 이 검색어를 탑 500은 이 난방 텐트라는 이 키워드 이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그 인기 검색어를 500개까지 뽑아주거든요. 그럼 난방 텐트, 따수민 난방 텐트는 메이커라기보다 어떤 그 브랜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쓰면 안 될 거고 난방 텐트, 원턴치 난방 텐트, 침대 텐트, 따수미 넘어가고 사각 난방 텐트, 뭐 방안 텐트, 실내 텐트, 침대 난방 텐트 방안. 요것도 이제 브랜드 이름이죠. 1인용 난방 텐트, 수면 텐트. 생각도 못했던 텐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이름을 지어도 괜찮겠죠? 텐트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그 1인 그 차박 그 캠핑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일종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인기 검색어에서 내가 가져올 인기 검색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타로도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쇼핑에 전화타로라고 제가 적어보면은 전화타로 같은 경우는 여가편이 생활편이 온라인 콘텐츠 기타 콘텐츠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가생활편의로 가서 얘가 생활편의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기타 콘텐츠.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기타 콘텐츠의 판매량 추이는 그냥 꾸준해요. 그냥 보통. 그리고 보니까 기타 콘텐츠에서 인기 검색어가 전화타로, 전화 카톡타로, 카톡타로, 카톡 사주 전화 궁합타로 길게도 적었네. 그죠? 상세 페이지 제작이야 뭐 우리랑 상관없는 키워드니까 카톡 사로 타주 타로 웨딩 사진 보정도 여기서 찾는구나. 그죠?
상품명 변환 프로그램 별거 많이 찾았는데 주로 보니까 탑 500을 뽑아보니까 타로 쪽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타로랑 뭐 이런 대형 것들. 축제는 없네요. 응? 대형 축제는 없어요. 대형 축제요? 아니요, 대학 축제. 대학 축제를 여기 기타 콘텐츠에서 찾는다고요? 아니 그 대학 그 무슨 축제할 때 거기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키워드가 없어서. 그쵸. 여기는 그냥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콘텐츠로 올려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찾을 때 키워드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요런데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학 축제할 때 그런 거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대학 축제 그 부스만을 찾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아, 음. 네, 이런 콘텐츠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쓸만한 게 있으면 또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이해되셨죠? 타로 배우기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사진 보정도 많이들 찾으시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확인해 보았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자, 기타 콘텐츠 클릭량은 어쨌든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팔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사진 뭐 배우기라든지 뭐 보니까는 MBTI 검사라든지 뭐 축가 뮤지컬 웨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제작도 많이 찾아본 것 같고 어쨌든 자 보니까 PC 모바일로 봤을 때 모바일에서 주로 많이 찾았고 이것도 여성이 주로 많이 찾았는데 보통 이제 업무를 보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이랑 그래서 20대 30대가 일단은 이 기타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더라. 그리고 40대가 한 3등 정도니까 20, 30, 40대가 주로 쓰는 그런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쇼핑 인사이트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쇼핑 인사이트에 대해서 질문사항 좀 봤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다른 걸 또 찾아서 볼게요. 제가 중간에 그걸 너무 좋았고요. 키워드 검색이요? 네, 인사이트에서 네. 그 이제 뭐가 제일 자주 이제 검색하는지 순위 받고 여기. 검색을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요. 분야를 맞춰야죠. 아,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쇼핑에서 내 콘텐츠를 쳐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2번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못 보셨구나. 자, 일단은 아까 난방 텐트 찾으신 분이 있어서 난방 텐트를 제가 쳤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카테고리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쳐서 쇼핑에 가보면 여기 카테고리가 보인다는 거죠. 생활건강에 생활용품, 생활잡화, 난방 텐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생활용품에 아닌가? 생활건강인가요? 생활건강에 여기서 생활용품 그리고 생활잡화에 있는 여기서 아까 난방 텐트 이렇게 쳐서 조회를 해본 거였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나오더라. 그거 설명을 드린 거죠. 자,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또 다른 걸로 찾아볼 거예요. 자, 네이버에다가 이번에는요. 셀러 마스터라고 적어볼까요? 셀러 마스터. 자, 이거는 웨어이즈 포스트 안에 있는 셀러 마스터라는 어떤 기능인데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마스터에서는요. 키워드를 여기다 적고 검색해보면 PC에서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몇 개나 올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방 텐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난방 텐트의 연관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이 난방 텐트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총 조회수가 한 달 동안에 7,600건이 나왔는데 상품 수는 13만 8,237건. 지금 아직은 18대 1이니까 아직 올릴만은 할 것 같아요. 원터치 난방 텐트는 얼마나 찾아봤나 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에서 1380건인데 상품 수는 31만 건 정도가 올려져 죄송해요. 3만 1000건 정도가 올려져 있으니까 22대 1 정도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키워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봤고 한 달 동안 찾아본 게 얼마나 되고 상품은 몇 개가 올려져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상품 수는요. 한 달 동안의 상품 수가 아니라 올려져 있는 상품 전체의 그 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비율이
조금 뻥 비율이 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패밀리 난방 텐트는 지금 보면 조회수는 훨씬 적지만 상품 수도 일단 적은 편이라서 비율로 따지면 12대 1 정도 되네요. 자, 대략적인 쇼핑 키워드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게 이제 셀러 마스터라는 기능이에요. 어렵진 않죠? 나중에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스토어 판매량 분석. 자, 여기는 뭐냐면 이건 광고니까 닫으시고, 여기다가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적으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퍼코리아가 잘 팔고 있는지 한번 구경 가볼게요. 오퍼코리아의 상품 보니까는 아마 여기는 SNS 넘버1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그죠? 이 스토어명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소니까 이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요 여기 스토어 판매량 분석하는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보면요. 오퍼코리아는 산토초이라고 해서 아마 얘네 브랜드로 그냥 쓴 것 같고요. 파워 등급이라고 해요. 아마 설명에다가 좋은 상품 런칭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적어 놓으신 것 같고, 일단 보면은 빠른 배송을 91%, 응답률도 좋은 편이네요. 오늘 방문자가 459명 방문했다고 하고요. 실제 올린 지 꽤 된 몰인 것 같아요. 총 방문자는 꽤 많네요. 자, 오퍼코리아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33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3일 동안의 판매량은 745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3일 동안의 매출이 예상적으로는 95만 8,910원이 매출액이라고 해요. 어쨌든 6개월간 판매량은 3,765건을 판매했고 6개월의 예상 매출은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라는 거는 원가를 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은 당연히 조금 여기서는 이제 적게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제일 많이 판매한 거는 아마 마스크 스크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스크 스크랩을 보니까는 150원에 올려져 있는 상품인데 리뷰는 3,090개, 그리고 평점이 높은 편이에요. 보니까 3일 동안은 667건을 팔았죠. 요즘은 마스크를 실내에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667건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150원인데 많이 쌓이니까 금액이 꽤 높아지네요. 그죠? 산토초에 여기 식탁포가 11건, 아까 제목 크림 요거는 7건 찾아졌고, 식탁 매트는 13건, 3일 동안의 매출을 보니까 레인코트는 한 건 팔았고, 요거는 산토초이 난방 텐트 보니까 아까 그거죠? 20건. 3일 동안 20개 이렇게 판매 매출이 일어났고 6개월 동안을 따져보니까 268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얘 키워드는 난방 텐트, 보온 텐트, 난방 텐트 일반형, 침대 텐트, 수면 텐트, 거실 텐트, 1인용 난방 텐트, 침대 난방 텐트, 방풍 텐트, 방안 텐트라는 키워드를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몰에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고 어떤 상품들이 잘 팔렸고 어떤 키워드를 써서 올렸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몰을 벤치마킹 하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만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시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게 오퍼코리아 딱 찾아본다기보다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셀러 마스터의 스마트 스토어 분석을 해보실 때 저는 이게 난방 텐트 키워드를 쳐서 들어갔다면 아까 타로 같은 경우는 전화 타로라든지 아니면 타로 상담이라든지 뭔가 이 키워드를 적어서 나온 것 중에 광고 말고 얘 거 한번 볼까요? 이 카톡 타로 사주? 예를 들어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은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닷컴 뒤에 보면 YHY8485까지가 이분의 스마트스토어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8485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스토어 판매량 분석 부분에 URL에다가 붙여요. 그러고 분석해보면 이 YHY8485라는 아까 이 타로 스토리는요,
이분이 아마 타로 봐주시는 분인가 봐요. 파워 등급이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에 사업장이 있대요. 배송이 빠르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CS 응답은 0%로 돼 있기는 해요. 구매 만족은 4.9점이면 5점 만점에 4.9점은 괜찮죠. 오늘 방문장 총 10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판매량 분석을 보니까 상품수 8개 올려져 있거든요. 전체 그 중에 3일 동안의 판매량은 42건을 팔았다라고 하고요. 그 3일 예상 매출은 44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원의 기본료를 올려놓지만 전화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44만원이긴 하지만 아마 더 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가 더 나가는 돈은 없는 거죠. 그쵸? 원래 그냥 전화상으로 타로를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매출액 자체가 거의 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여기 뭐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데 이제 뭐 부정적으로 뭐 많이 잡아보면 6%, 그 다음 이제 소득세라고 해봤자 소득이 매겨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서 한 6%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 매출액에서 오히려 플러스된 금액을 매출로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상품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요. 카톡타로 전화사로 사주 잘 보는 곳 24시 심야 상대방 속 마음. 그러니까 24시 심야라는 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뭐 속궁합, 재운, 연애운, 페타로 해가지고 만원 이렇게 올려진 상품은 리뷰가 1503개가 리뷰가 달려졌고요. 3일 동안의 판매가 와 40건이 일어났어요. 네, 괜찮네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보면 부지네요. 얘는 한 건, 얘 한 건, 얘는 0건, 얘는 이제 0건, 0건, 0건.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있는 요 하나의 페이지에서 주로 이분은 수입을 얻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전에 아마 이 타미쌤 요거로도 수익을 얻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6개월 안에는 이제 51건 정도 매출이 일어났었고, 사실 여기서 파나 여기서 파나 이분은 다 어쨌든 타로 전화 상담이니까 어떤 페이지에서 판매가 되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벤치마킹 한번 해보려고 네이버 쇼핑에 네. 들어가 봤는데 그 무통장 입금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될 텐데. 네이버 그 충전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아니요, 다 돼요. 무통장 입금도 되고. 예. 그래서 못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거 말고 딴 걸로 할까요? 주문하러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신자 정보 있을 거고 할인 포인트 있을 거고 결제 수단이 보면 포인트 충전 결제,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 일반 결제. 일반 결제로 보면은 여기서 신용카드, 휴대폰, 나중에 결제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만약에 무통장 입금으로 하겠다 다 돼요. 네.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까 무통장 입금이 되냐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돼요. 네. 네.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만 숨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안 보였으니까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거나 페이로 결제해야 되는 줄로 아셨겠죠. 네. 아니 제가 네. 그 노란색 네. 그 띄워진 어디? 거 그거 끄고 이게 제가 저 넘어가기 누르는데 계속 이게 안 되더라고요. 노란색 띄워진 게 어디 있어요? 아그 무통장 입금 선택하기 전에 네. 약간 중간에 조그맣게 노란색 그 뭐가 문장이 떴어요? 있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네. 제 구매하기 눌렀을 때 어떻게 떴다고요? 저 내려보시면요. 내려보면 저그 결제 수단 넣는 쪽 네, 있잖아요. 결제 수단 있는 쪽에 네, 저기 포인트 저거 전액 사용 있는 쪽에 포인트. 가끔 조그맣게 노란색 팝업창 같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거는 제 거에서 안 뜨니까 한번 직접 열어보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제 없다 정도 네네. 말씀드렸고, 셀러마스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실 때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몰이 얼마를 판매하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키워드 분석도 가능한데 이거는 뭐 네이버에 있는 트렌드랑 똑같은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셀러 마스터로 들어가서 보았던 셀러 마스터와 스토어 판매량 분석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질문사항 있는지 받아본 후에 지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39분 됐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11시 50분에 나머지 다른 툴들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적어볼까요? 아이템 스카우트.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상품 발굴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 난방 텐트를 검색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이 난방 텐트에는 지금 현재 6개월간의 매출은 얼마나 일어났고 상품 수는 얼마나 있으며 한 달 검색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대랑 그리고 경쟁 강도, 종합 어떤 광고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쇼핑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에 대한 어떤 추세,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요일별로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연령별로도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볼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떠 있는 글 중에 상위 노출된 글, 카페에 뜬 글 중에 상위 노출된 글, 그리고 뉴스에서 상위 노출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상품 목록을 눌러보면 이렇게 광고로 띄워놓은 상품들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에 처음 상단에 떠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품은 보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싸게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네요. 자, 어쨌든 연관 키워드,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 있게 나와요.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죠. 따수미 난방 텐트나 난방 텐트, 침대 텐트 등의 연관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고, 총 검색 수나 상품 수는 이거는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회원으로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키워드들은 어떤 키워드가 쓰여지고 있다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검색 최적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 분류에 대한 어떤 검색 최적화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뽑아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발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사람들이 많이 찾은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패션 의류 쪽으로 팔고 싶은데, 여성 의류 중에 팔고 싶은데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여성 의류까지 해서 최근 한 30일 동안에 인기 키워드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원피스나 트위드 자켓, 가을 원피스, 뭐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 키워드가 넘어가고, 여성 키워드 블라우스, 가디건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찾아봤구나. 아, 하경 원피스도 많이 찾아봤네요. 그쵸?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좀 많이 검색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색 수와 상품 수를 확인해 보면은, 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상품이 적게 올라가 있으면 경쟁률이 좀 적은 거니까 내 상품이 좀 더 앞쪽에 빨리 뜰 수가 있겠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발굴이나 상품 발굴의 경우는 이렇게 탑 10으로 상품 순위 변동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 제일 많이 팔린 거 또는 신규로 많이 팔린 거, 급상승한 거, 급하락한 거,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이 콧물 흡입기가 좀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민물 장어나 뭐 이런 것들이 팔렸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상품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시는 용도로도 볼 수 있고, 내가 카테고리를 다 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나는 가구 인테리어 또는 패션 의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여성 의류 쪽에 얼마나 팔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성 의류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은, 그러니까 많이 이제 판매가 된 상품들을 100개를 이렇게 뽑아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요즘 좀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트렌드와 함께 내가 상품을 소싱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아이템 발굴이나 상품 발굴을 할 때 쓰실 수가 있고, 다른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키워드 분석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실 때는 도움 될 것 같아요. 일간의 어떤 랭킹이나 실시간 랭킹도 뽑아볼 수는 있는데요. 스토어명을 적고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 스토어명에 대한 어떤 상품명이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아서 보통 요 정도 3개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아마 충분히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설명을 해보자면 네이버에다가 판다랭크라고 적어볼게요. 판다랭크. 랭크요? 네,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랑 이커머스 셀러 무료 키워드 분석 툴인데요.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랑 좀 비슷한 공간이에요.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상품명을 적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 해서 카테고리 설정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뽑아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랑 판다 랭크는 거의 비슷해요. 판매랑 랭킹도 똑같이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난방 텐트라고 적으면 그 난방 텐트에 대한 걸 이렇게 분석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두 개는 좀 비슷한 롤이에요. 비슷한 부분인데 보여지는 UI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친숙한, 내가 이게 좀 더 보기 편하네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걸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 보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가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할 상품이나 기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가격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품명을 예를 들어 난방트라고 적고 희망 판매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4만원에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 원가가 있으면 원가를 적고 분석하시면 되고, 원가가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30%로 자동으로 계산돼서 분석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상품은 최저가에 대해서 상위 44%의 가격으로 내가 올렸다라는 것과 최저가 순 30% 가격은 34,470원이다. 그럼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가 날 거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판다의 한 줄 평을 보니까 경쟁자는 그렇게 크진 않대요. 하지만 내가 광고를 한다면 월 평균 광고비는 좀 높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팔고 있나 판단을 해서 상품을 우리가 가격 선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셨을 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광고비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광고를 할 거라고 한다면 네. 광고비가 높으면 다른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 근데 사실 들어와서 팔리면 되는 부분이긴 해서 네. 예, 어쨌든 광고비가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네. 만약에 사람들이 광고를 눌러서 들어와서 사는데 그 광고비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나한테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넣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게 유입이 되더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뽑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키워드 분석에서 아까 보셨던 난방 텐트를 만약에 쳐본다면, 난방 텐트 키워드는 상품량은 얼마나 되고 키워드로 보면은 월간 검색량으로 따졌을 때는 5대1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에 팔리지를 따져보니까 원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21,872원 정도 아마 원가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판매가를 따져보면은 상품 평균가는 59,873원에 올려져 있고, 평균 광고 클릭비는 320원 정도 나갔더라고 하네요. 얼마나 팔리지를 보면 최근 6개월 판매량은 이 정도 나온다는데, 사실 얘는 계절성이기 때문에 6개월 판매량을 따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홍보 블로그 카페를 보니까 월간 블로깅은 지금 이게 한 달 기준인 거거든요. 그럼
827회 정도 블로깅을 했다고 하고요. 블로그 포화도는 3.55%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월간 카페로 홍보한 게 1649회 정도 카페 글을 적었다고 하네요. 카페에선 좀 덜 홍보를, 포화도는 오히려 얘보다 좀 높네. 7.08% 정도 카페 포화도가 나오고 있고, 언제 팔리는지 보니까 제일 많이 팔았던 때는 작년 기준에선 10월 18일이래요. 그럼 지금 팔기 좋죠. 사실은 한 9월 달부터 조금씩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나가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성수기 대비 한 1, 2개월 전부터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극성수기가 얘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쯤이기 때문에 사실은 9월 달부터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판다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리기도 할 거고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는 꼭 한 달 전부터 할 필요는 없고 그 무렵 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인스타랑 페이스북으로 광고해서 내가 홍보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광고해서 홍보시켜도 괜찮을 거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네요. 자, 쇼핑 탭에서는 메뉴는 2위 정도에 뜨고 있고 본문 순위는 쇼핑 탭에 뜨고 있다고 하고요. 키워드 광고비를 따져봤을 때 난방 텐트는 한 2,570원, 2,160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품 소싱 플랫폼으로 보면은 대량 소싱하는 데는 도매국이나 1688 알리바바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소량 소싱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위탁 판매인데 도매매, 에그돔,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런 데서 소량 소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뽑아서 보실 때는 좀 쓸만하죠. 셀러 백신으로 따져보면은 어떤 상품을 진단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품 URL을 적고 등록을 해보면 이 상품의 진단 결과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 난방텐트에서 쇼핑에서 아까 여기였죠, 산토초이? 여기를 제가 난방 텐트라는 게 텐트 안에 자체적으로 그 재질이 아니요, 집에서 추우니까 네. 집안에 텐트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이제 외풍이나 이런 걸 막아주잖아요. 그게 난방 텐트라고 해요. 아까 여기다가 백신에다 URL을 넣고 등록을 해보면 이건 로그인해서 봐야 되네. 어쨌든 로그인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해서 뭐 상품 등록 점수는 얼마나 들어가고 키워드 점수는 얼마나 들어가더라 이런 걸 뽑아준다는 건데 일단은 회원 가입서부터는 이제 돈이 드니까 일단은 요거는 하실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키워드 찾기 분석, 가격 분석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때는 판다 랭크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랑 좀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군데를 다 쓰셔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를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한 번씩 쭉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상품 올리실 때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해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PPT의 내용 계속 좀 들어갈게요.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어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경쟁이보다 적은 상품명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라면은 컨텐츠 좋아해요.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머문 상품 페이지에서 아무래도 구매 결정을 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그만큼 일단은 중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링크 빌딩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여기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쇼핑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상품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제 블로그에다 홍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이 되는 링크도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네이버가 검색 사이트고 검색 사이트의 본연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더욱더 중요한 목적은 네이버는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정보가 좋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입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되게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지의 랭킹이 더 좋게 매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링크 빌딩은 그런 뜻이고요. 키워드라는 거는 검색 로봇이 컨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이 돼요. 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렸다라고 해서 검색 로봇은 그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이 이미지가 텐트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뭐 다른 어떤 상품 이미지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발전되면 알아볼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진 그래요. 그래서 검색 로봇이 이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필요한 건 제목을 볼 테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 내가 어떤 글을 적는다면 그 글은 읽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 이 키워드가 일단은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어떤 간결한 제목으로 지어준다면 이 검색 로봇은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로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삐릿삐릿 이런 로봇들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검색 엔진의 프로그램을 로봇이라고 해요. 프로세스. 그렇죠? 근데 자,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키워드에서 제가 그 문구가 길면 길수록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그 내가 궁금한 건 있는데 이제 그 글자 수를 잘 모르니까 일단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AI 프로세스가 잘 좀 그래도 잘 찾게 하는 문장의 글자 수는 좀 어느 정도가 딱 맞을까요? 잠깐만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상품명을 어느 정도 글자 수로 적어야 되냐 이 말씀이시면 한 15자에서 한 20자, 25자 정도 사이로 적으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 것도 네.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그게 서로 간에 관련이 안 된 키워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요. 키워드를 너무 적게 적는 것도 관련 나올 때 일단은 딱 그 부분만 나올 테니까 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상품명을 지을 때는요, 보통 키워드를 3개 정도 섞어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면 한 15자에서 2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자, 어쨌든 상품명을 만들 때 4단계를 거칠 건데요. 아까 우리 세부 키워드 찾아봤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내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수집을 하고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요거 괜찮겠네? 이런 거. 네. 자, 근데 그게 3개 이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어떤 거가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 순위를 매겨서 배열 순서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상품명을 적을 때는 너무 붙여서 적는 것보단 키워드별로 좀 띄어서 상품명을 간소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간 검색 수도 많고 당연히 판매자가 적은 한글 키워드가 좋기는 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올릴 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이 적은 키워드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단 찾기도 힘들고요. 찾았다고 해도 검색량이 거의 없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키워드가 많을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느니 검색량이 적은 황금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좋은 키워드들을 찾아서 상품명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판다랭크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엑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검색 수에 따라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검색 수가 예를 들어 한 4,000건에서 2,000건 정도 된다. 이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은 중형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고, 한 2,000건에서 1,000건 정도 된다. 그럼 중소형 키워드라 보시면 되고, 만약 1,000건 미만이다. 그럼 소형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형, 이 높은 키워드에서 다 찾는 게 아니라 1,000건 미만의 소형 키워드에도 좋은 키워드가 있을 거라서 중형 키워드 몇 개, 중소형 키워드 몇 개, 소형 키워드 몇 개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상품명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세부 키워드를 5개에서 6개 정도 추려서 상품명을 만드는 거고, 보통 한 3, 4개 정도 만들면 좀 적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나머지들은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냐면 상세 페이지나 메타 디스크립션 또는 키워드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넣는 거예요. 자, 연관도.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고객이 친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을 해서 고객들에게 노출시켜 주는데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생각할 때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 사용한 상품명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키워드를 5개 정도 사용한 상품명이 연관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쫙 나열해두다 보면요. 키워드가 얘랑 완전히 딴판인 키워드가 가끔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나는 일단 연관도가 같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넣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간의 연관도가 10개 들어간 게 오히려 연관도가 더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저는 한 3, 4개 이 정도 보통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검색에 노출은 될 수 있겠지만 상위의 노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상품을 올리기는 한다면 최신성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실제 내 상품 올리는 그 사이트 자체가 등급이 낮잖아요. 씨앗 등급 또는 새싹 등급일 테니까. 그래서 상위에 떴더라도 만약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뜨거나 아니면 밑에 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절차가 조금 필요해요. 좀 공격적으로 해본다면 그때는 이제 지인 찬스를 좀 쓰는 거죠. 내가 이거 상품 올렸는데 이거 상품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 사는 거는 내가 돈을 주든 그건 상관은 없죠. 아니면 그분이 이제 상품 사면서 돈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광고를 올리면서 이 최신성의 점수나 판매 지수를 이제 올려주신다면 빠른 속도로 순위가 올라오게끔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올리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품이 빨리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을 다른 아이디로 구매를 하고 거기 이제 상품평이 달려지고 이런다면은 빨리 올렸는데 상품을 많이 사요. 그러면 네이버가 봤을 때 이 상품 좋은 상품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위 조금 더 빨리 노출시켜 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키워드를 정할 때는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하면서 최대한 검색량도 많으면서 전환율도 높은 키워드 이런 거를 5개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전환율이 1점대 이상이라도 좋은 키워드더라 라고 얘기했죠. 1%만 넘어도. 실제 검색한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이 키워드가 카테고리랑 잘 매칭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막상 이런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을 뜨게끔 하려고 봤는데 막상 쳐보면 다른 키워드들이 카테고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라는 것을 설정해서 올려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만약에 난방 텐트라고 한다면 아까 난방 텐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뚱맞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검색조차 돼서 나오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우리가 키워드를 쭉 뽑아보긴 했잖아요. 그 키워드를 실제 네이버 쇼핑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뜨는 상위 상품들이 보이죠. 그 카테고리가 내가 올린 상품의 카테고리랑 같은지 그것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 순서는 앞쪽으로 일단 올릴수록 조금 더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내가 키워드를 3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배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반드시 상품명의 맨 앞에 위치시켜주는 게 좋겠고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키워드를 뽑았다면 얘네를 이제 중요도에 따라 나열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사다리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다리들이 반복이 3개 이상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키워드를 띄어서 적는 거예요. 아니 3개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는 최대 3개까지만 하고 그 보통 2개까지 반복은 가능한데 3개 이상이라는 3개부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막상 나중에 하다 보면은 좀 더 알게 되겠죠. 자, 띄어쓰기를 통해 상품명 간소화하기.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개 뽑았어요. 근데 이걸 다 못 적는다 했잖아요. 제목에 다 적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또 쓰실 만한 키워드들은 태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상품이 상위 노출되고 모든 키워드들이 최상위권에 잘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이제 태그에 넣었던 세부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추가해서 넣어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모든 키워드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구매 건수가 적어서 상품명에 못 넣었던 대형 키워드들도 상품명에다 추가를 해놓게 된다면 이 상품의 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형 키워드로도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상품 등록하기를 좀 더 볼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요,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PC랑 모바일 모두 상품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중으로 개별 등록해서 불편했었던 채널별 전시가 가능하고요. 같은 정보로 상품을 등록했을 땐 필요할 때 그 쇼핑 윈도우에도 등록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는 좀 좋은 점이요. 상품을 등록할 때 임시 저장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인 옥션이나 G마켓에 상품을 올리다 보면요. 내가 올리던 중에 만약에 나가야 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잠시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임시 저장 기능이 없어서 일단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는 중간에 임시 저장을 해놓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갔다 와서 마저 적어서 올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블로그 같은 거네요. 네, 블로그 기반으로 원래 만들어졌었던 거니까 블로그랑 좀 성격이 비슷하죠. 네. 상품 등록 페이지는 자주 저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장하시는 게 좋고요. 저장은 보통 최대 40개까지 저장이 돼요. 임시 저장은 하단에 고정된 액션 바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임시 저장을 누르면 되고 액션의 미리 보기 기능을 클릭해서 상품의 정보 입력 중에 수시로 상품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매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요. 판매가, 즉 정상가를 정할 때는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최대로는 3.85% 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들어와서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 2%. 그러면 대략적으로 5.85니까 6%. 그죠?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일반 과세자라면 10%. 일반 과세가 아니라 간이과세만 1점 몇 %서부터 있어요. 이건 이제 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떼봤자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반으로 생각했을 때 10%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는 순 매출 기준의 10%가 나가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면 1200 이상의 매출이라고 할 때는 이제 15%, 1200 이하는 6%의 종합소득세가 떼어집니다. 그리고 CS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내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죠. 나 혼자서 하는 경우는 내 인건비겠지만 직원을 둔다면 직원의 이제 CS 충당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 실제 내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상품이 반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품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매겨서 책정을 한 거고요. 마진은 어느 정도 남길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밑에다가 연결해 놓은 URL은 마진 계산기를 하나 연결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마진 계산기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계산 도구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 상품명을 난방 텐트로 한다 라고 했을 때 매입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원에 매입을 했고 판매가는 VAT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25,000원에 팔겠다라고 한다면 경비라는 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자잘자잘한 비용이에요. 내가 위탁 판매를 한다면 따로 경비가 들 거는 딱히 없을 건데 내가 만약 상품을 사입해서 판다라고 한다면 포장도 해야 되고 뭐 간단하게 뭐랄까요? 뭐 사은품이랄까요? 뭐 과자나 뭐 이런 걸 더 넣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경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위탁은 내가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내는 거라 따로 경비가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한다면 따로 드는 게 없겠죠. 그쵸?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경비들이 든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수수료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6%는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거니까 그냥 6%로 이렇게 잡아놓고,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다 하면은 1% 정도, 일반 과세자는 1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건 부가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라고 해도 완전히 모두 다 1%로 매겨진다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종합소득세는 만약에 내가 12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땐 6% 정도 뛴다고 했죠. 그러고 계산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럼 난방 텐트를 내가 만약 15,000원에 사서 판매가 25,000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 수수료 나왔고, 부가세는 91원, 종합소득세 505원에서 마진을 따져보면은 여기까지 마진은 7,905원 정도의 마진이 남고, 따라 마진율은 31.62%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을 구해서 엑셀로 받거나 CSV로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연결해드린 이 계산 도구는 중급 사입 계산기도 들어가 있어서 매입이나 운송에 대한 그런 운송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만은 할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가 굉장히 좋다, 여기가 뭐 굉장히 정확하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 UI는 괜찮았던 것 같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거 PPT 어차피 오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설정하기를 설명할게요. 옵션의 입력 방식은 색상하고 사이즈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하기, 그리고 일괄 등록,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하기에 보면은 조합형과 단독형이 있는데요. 보통은 조합형을 활용해요. 단독형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옵션은 거의 다 직접 입력하기 조합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형의 경우는 재고 수량과 옵션가가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거고, 옵션명 개수를 선택은 최대 3개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고요. 옵션명을 지정하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옵션 목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수량을 적으면 판매 상태는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되고, 재고 수량이 없다라고 하면 품절로 처리가 되겠죠. 자, 대표 이미지를 등록할 때 쇼핑몰의 대표 이미지는 필수로 등록하셔야 되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는 우리가 대표 이미지로 보기 조금 힘든 다양한 각도의 상품 이미지를 넣는 게 좋겠죠. 텍스트나 도형으로 인위적인 디자인 효과를 처리한 이미지는 일단 점수를 잘 못 받게 되고 럭키투데이 같은 걸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깔끔한 상품 이미지를 넣는 걸 기준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이미지에 동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이미지에 동영상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이미지 맨 끝에 동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제일 앞에 동영상이 붙어져서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상세 설명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품의 상세 설명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듯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쉽게 텍스트나 사진, 동영상, 장소, 인용구, 글감,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고, 개인몰을 만약에 운영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상품의 상세 정보 URL을 복사해서 이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카페24라든지 다른 몰을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요, 다른 그 올려놓은 상품 상세 정보의 URL을 복사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띄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상품 주요 정보 입력하기에서는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이버 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에서도 상품의 속성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입력하기인데 상품군에 따라서 의무 표시 항목은 다르게 들어가요. 그럼 먼저 판매하려는 상품군을 선택하고 필드에 따라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입력하려니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세히 기입을 상세 설명에 해놨다면은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버튼을 누르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항상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그거를 템플릿에다가 넣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S 반품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를 한 건데요. 반품과 교환, 그리고 AS에 대한 특이사항은 최근에 등록한 상품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배송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배송 속성 항목의 일반 배송에서 클릭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고,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면 오늘 출발로 넣으시면 좋아요. 그럼 오늘 출발이란 버튼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상품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양날의 검이랄까요? 내가 빨리 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해당되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 상품명 개수를 선택하고 추가 상품명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 상품을 샀을 때 추가로 살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영역이 추가 상품 등록하기라고 합니다. 자, 구매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상품 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복수 구매 할인이나 판매자 부담의 어떤 무이자 할부 등의 구매 혜택을 제공해 주는 란이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고 해요. 1회 또는 1인 구매 시에 최소, 최대 구매 수량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 구매한 고객의 리뷰는 결론적으로는 다른 구매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마케팅 수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뷰가 사실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매 혜택을 제공해 주면서 리뷰가 많이 적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구매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 스토어의 특성상 고객이 만약에 톡톡 친구를 맺거나 스토어 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재구매를 일으키게끔 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 상품 등록이라는 그게 지금 어떤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요. 아,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들어가 있다고요? 아, 지금 화면을 들어가 이거는 있어야- PPT 화면이에요. 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책은 기초책이에요. 아, 그죠? 지금 그러다 제가 보니까 들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들어갈 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수영 배울 때 준비 운동 먼저 하듯이 네네. 뭐 평형은 뭐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네. 거랑 같은 이론 아. 설명이에요. 아,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요거는 제가 책에는 없어요. 네. 원래 이거 말고 더 다른 이제 책에 실물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은 진짜 초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책으로 들였을 때 인식이 잘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PPT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올리실 때 점차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거라서 제가 카톡방에 전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검색 결과 노출 전략 키워드 설정하기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검색 엔진이 내 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지표가 되는 게 태그랑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꼭 입력을 해야만 상품을 올릴 수 있다는 아니에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키워드가 검색 로봇에 걸려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SEO 가이드를 네이버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로 랭킹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합도라는 거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가 이걸 따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따지는 거는 상품명과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그리고 속성 태그를 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인기도라는 건 많이 찾고 많이 판매하는 상품이냐를 본다는 건데 여기서 클릭수와 찜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찜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리뷰 수가 여기서 인기도에서 책정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매 실적과 그리고 최근에 올렸느냐, 최신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도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신뢰도라는 건 상품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냐라는 건데 상품명에 우리 키워드 있죠. 그게 SEO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명의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었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네이버 쇼핑에 혹시 페널티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신뢰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요소를 갖춰주신다고 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유리하게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예 네이버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쵸? 네.
자, 일단 적합도서부터 풀이를 해놓은 건데요.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입력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정직하게 입력을 한다면 적합도 부분의 채점을 점수를 더 맞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신뢰도라고 한다면 배송할 때 그 판매 룰이라든지 배송 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일 이내 배송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페널티가 매겨지겠죠.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선 좀 주의하실 부분이고, 또 표준 상품명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지켜주는 게 좋은데 뭐 가이드를 내가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 어차피 적혀 있어요. 뭐뭐 ST,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키워드 가이드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품명을 적고 나서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올릴 때 그때 볼게요. 자, 네이버가 제시한 상품명 쓰는 방법인데요. 알고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쓰고 가능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뭐 색상, 소재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적으라니까 너무 길죠. 네, 이렇게까지는 적진 않는다. 그러니까 템플, 산소 팬츠, 프로, 구부 레깅스, 블랙, 구구 원단, S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 오렌지 210리터, 24개 세트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네이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렇게 보고 일단은 그래서 50자 내외로 적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50자까지 채우라고도 안 해요. 대략 한 25자, 20자 이 정도. 뭐 짧게는 한 15자 정도 적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신상, 무료 배송, 뭐 사은품 이런 키워드는 못 적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인기도를 구성하는 4가지 점수는 클릭수, 상품찜수, 리뷰수, 그리고 판매 실적, 최신성 등이 되겠는데, 최신성은 우리가 최근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클릭수, 상품찜수, 리뷰수, 판매 실적 이쪽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클릭수라고 한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클릭된 수가 클릭수가 되고요. 상품의 URL은 직접 유입이 돼서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올린 거를 빨리 상세 페이지에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쓰시는 어떤 수법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내 제품과 관련된 몇몇의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DM을 보내는 겁니다. 저번에 사전평가에 DM에 대해 설명했었죠.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집에 이제 어떤 생활용품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관련된 상품을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 이분한테 메일,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서 그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어떤 문구를 적어서 올리겠죠. 그 문구 중에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는 작은 셀러라고 한다면 5천에서 2만 정도의 팔로워일 거고요. 빅파워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4만에서 5만 팔로워 정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올린 상품들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이 있을지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인플루언서 공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작은 셀러들의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체험단 형태로 내가 제품을 제공해 줄 테니까 블로그에다가 뭐 적어 달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공구를 진행하는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건데, 인플루언서 공구로 네이버 검색 순위를 올릴 때 보면은 인플루언서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에요. 보통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잘 파는 사람은 35%까지도 부르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인플루언서랑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죠. 그러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원가에다가 인플루언서 수수료에다가 네이버 수수료 넉넉 잡아서 6% 7% 매긴 적, 그리고 내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왜냐면 내가 포장해서 배송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본전치기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판매가 한 번에 확 늘어나죠. 그리고 리뷰가 많이 적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을 통해서 링크를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뷰도 이 분의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거기 올리지는 리뷰도 잘 적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적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구매한 사람들이 적지만 그렇게 된다면 리뷰도 좋고 한 번에 빨리 판매가 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검색 로봇은 여기 되게 잘 파는 곳이다. 그러니까 잘 파는 곳이 아니라 되게 상품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쪽으로 빨리 올려주겠죠. 그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고기간은 그렇게 길 필요는 없고요. 한 3일 정도에서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 인플루언서가 3일 전에 사전에 내가 어떤 공구를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홍보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짤막한 시간에 빨리 많이 파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인플루언서의 공고기간의 매출은 자연 유입 매출이라도 전부 인플루언서의 기여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고기간 동안에 3일 동안에 판매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보고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하시기가 힘들어요. 다 따져서 보기가.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의 매출이라 한다면 전부 그냥 인플루언서가 매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산을 하시고요. 공고기간 이후의 매출이라 했을 땐 모두 우리 매출로 정산하는 게 정산이 훨씬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온 게 거의 한 70% 80%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렇게 정산이 편하겠죠. 일일이 그걸 다 따지려고 하면 그게 힘드니까. 물론 따진다면 따질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자, 어쨌든 인플루언서의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가 되는 거라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단 보통은 이 인플루언서를 따르시는 분들이 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율과 리뷰도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구를 시작할 때는 인플루언서의 SNS 프로필에 바로가기 링크는 여기서 비틀리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링크 자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책정을 하기 위한 게 비틀리라는 이 링크를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클립보드 같은 거네요.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그, 네. 그 동영상 그 유튜브 보면요. 네. 그냥 위에 주소에서 복사하기랑 동영상 그 URL 소스 그 복사하는 게 있는데 URL 소스 복사하는 거 같아갖고요.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짧거든요. 똑같이 복사해도 주소가 짧아요. 네, 어쨌든 얘는 주소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네.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게 낫겠네.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난방 텐트였으니까 난방 텐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쇼핑을 들어가면은 쇼핑에 이렇게 상품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보통은 내가 처음에 상품을 올리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떠 있진 않을 거예요. 보통 한 4, 5페이지 또는 뭐 6, 7페이지 많이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상품을 찾아봐요. 지금 제가 올린 상품은 없으니까 그냥 4페이지 정도에 있는 상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파는 게 여기 있는 이 글루바인 프리미엄, 이건 지금 묶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 이거 어머니 가게에서 파는 원터치 방한용 텐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품이 실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 URL이 있죠. 네네. 이 URL을 복사해서 제가 일단은 메모장에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서 갔잖아요.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여기 아까 여기 밑에다가 또 붙여볼게요. 어때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 링크를 가지고 비틀리로 줄여서 만약에 링크 주소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간편은 하시겠죠. 근데 이걸로 눌러서 들어갔을 때는 아까 4페이지까지 가서 눌러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가 안 나요. 그러면
유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효과가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는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틀리에. 너무 길잖아요. 네, 이 주소를 그냥 비틀리라고 적어도 나와요. 네. 여기 URL 쇼트너 있죠? 요게 이제 비틀리 만드는 건데 사실 마케팅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링크 해서 만들고 여기다 그 롱 URL을 넣어요. 엄청 긴 URL인데 크리에이트로 줄여버리면 되게 짤막한 URL이 되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4페이지까지 와서 그 상품을 찾아서 들어간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페이지까지 와서 그 상품을 찾아서 들어간 효과가 그 상품 살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되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네이버가 인식을 할 거고 더 상위로 빨리 노출을 시켜주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비틀리를 이용해라 라는 거고 비틀리를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요. URL만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는 이제 몇 건 클릭이 됐느냐가 보이고 얘를 잠깐 제가 들어가서 보랬더니 요거구나. 여기서 클릭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공구하는 거를 비틀리로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한다면 유입이 어느 정도 공구로 인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비틀리를 쓰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인기도를 구성하는 요소. 클릭수 설명드렸었던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그게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찾습니다. 처음 찾을 때 힘들 거야. 막 10페이지까지 가기도 할 테고. 어쨌든 내 상품이 있긴 있으니까 쭉 찾아봐야죠. 한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어쨌든 찾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검색 결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 비틀리로 바로가기 링크를 만든 다음에 인플루언서 프로필 하단에 적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즉 검색 결과를 클릭한 것으로 카운팅이 돼서 네이버에선 점수를 더 주게 되겠죠. 뭐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더 들어가는 점은 있을 건데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죠?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일단 네이버 SEO 가이드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매겨진다라는 거니까 혹시 내가 좀 생각해 보실 분들은 요거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냥 올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참고해서 보실 만은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들입니다. 한번 역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에요. 요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EO 최적화 가이드인데요. 이미지를 찍으실 땐 상품의 전체 모양을 파악할 수 있게 정면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흰색이나 단색 배경을 권장합니다. 그랬을 때 네이버에서 이 제품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팅 모델이 착용한 사진은 허용하지만 해당 상품이 주제가 되고 사용자가 색상이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겠고요. 하나의 이미지에는 하나의 상품 정보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상이나 전후 좌우는 추가 이미지로 제공하시면 돼요. 이미지에 과도한 텍스트나 워터마크, 도형 노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초점이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야겠죠. 실제 상품과 다르게 과도하게 보정된 이미지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품질로 체크가 되는 이미지 체크리스트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PPT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12시 47분이네요. 그죠?